네, 오늘은 우리 수강생들 법원 현장 실습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입찰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이제 올 때는 항상 그 전날 본인이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취하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전날 확인해 보고 안 되면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확인하고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미 취하되거나 아니면 변경되어 있는데 괜히 헛걸음해서 시간 낭비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2개 물건을 지금 입찰을 해볼 예정인데요. 지금 오늘 동부지원에는 물건이 그렇게 이따하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실습을 위해서 2개 물건, 아파트 하나, 빌라 하나인데 실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낙찰 받으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적은 금액을 써서 낙찰되면 좋고 또 아니면 한번 공부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경매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 2년 전에 저희 수강생이 분당에서 9억대는 아파트를 6억 7천에 낙찰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냥 실습 삼아서 써놓던 게 입찰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분하고 2분이 했었는데 그분도 실습을 하셨는지 더 적은 금액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낙찰돼 가지고 정말 대박을 터뜨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매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저는 입찰 봉투를 미리 이제 받아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10시 반이 이제 다 돼 가는데 법원은 원래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10분에 이제 마감을 하는데요. 법원에 따라도 다릅니다. 10시 반에 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많이 다른 점이 있는데 법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출발하시기 전에 그런 시간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입찰표 작성할 때 입찰 금액을 에다 0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예를 들면 9억인데 90억으로 작성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보증금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금액을 쓸 때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되는 점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입찰 가격을 정정하거나 잘못 쓰면 무효가 됩니다. 개찰해서 채워가야 되죠. 근데 보증금을 좀 다르게 쓰거나 더 많이 쓰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은 본인이 보증금 봉투에 넣은 금액이 최저 보증금 금액의 10%가 넘으면 그냥 개찰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금액에 관련돼서는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입찰표를 보면 맨 위에 이제 입찰 기일 적상한 데가 있거든요. 입찰 기일을 안 쓰거나 작성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그 봉투나 여러 가지 제출된 서류에서 매각 기일이 특정된 것이면 또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밑에 보면 사건 번호가 있거든요. 사건 번호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입찰 봉투나 위임장 이런 첨부 서류에서 사건 번호가 적혀 있거나 특정이 되면 개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매각 물건이 여러 개인데 물건 번호를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찰 봉투나 기타 첨부 서류에서 물건의 지번이나 호수 등을 적어서 그 물건이 특정되면 개찰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입찰자 본인이나 대리인의 이름을 적지 않으면 이름을 적지 않으면 또 개찰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이름을 적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감증명서나 유임장에서 본인의 기재가 있으면 입찰에 포함되겠습니다. 입찰자 본인과 또 대리인 주소, 이름이 이제 함께 적혀져 있지만은 유임장이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입찰하는 걸로 해서 개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 있고 유임장도 있지만은 대리인의 주소하고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도 본인이 입찰한 걸로 해서 개찰에 포함되겠습니다. 유임장이 붙어 있고 대리인 주소, 이름이 적혀 있지만은 입찰자 본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유임장을 작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 유임장에 본인의 이름이나 주소, 기타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으면 본인 이름으로 해서 개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유임장이 기재와 다른 경우,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름이 다르면 무조건 개찰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이제 이름은 같고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입찰자가 또 법인일 경우에 대표자 이름을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표자 이름 적지 않으면 개찰에서 당연히 제외되지만은 다만 그 자리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시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 자격을 증명하면 또 개찰에 포함되겠습니다. 하나의 물건에 같은 사람이 여러 개의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는 모두 개찰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이제 뭐 엄격할 것 같지만은 융통성도 나름대로 있고, 금액이나 입찰 금액이나 본인의 이름 이런 것이 특정되지 않으면 개찰에서 반드시 제외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융통성도 있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입찰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입찰 절차가 단순화되고 시간을 절약하고 본인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다른 분도 입찰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입찰이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입찰표 작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찰한 내용이 낙찰이 되면은 그 낙찰 경과는 다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